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읽어줄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차기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요.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첫 뉴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차기 대선 대통령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네, 먼저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4%, 이낙연 후보가 27.8%였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6.6%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었고요. 그 다음은 홍준표 후보가 4.4%, 윤석열 3.6%, 추미애 3.4% 순이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도 16%에 달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양강 구도가 아주 뚜렷한 상태네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의 여론이 세부적으로 조금 달랐다고요? 네,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는데요. 전남 지역은 이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광주는 이재명 후보가 34.9%, 이낙연 후보가 25%였는데요. 10% 가까운 차이가 나죠. 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3.9%, 이낙연 후보가 30%였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야권 후보로는 홍준표 후보가 선전을 했어요. 네, 최근 들어 이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생각하는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홍준표 18.7%, 유승민 14.3%로 경합주기였고 윤석열 후보는 5.9%, 안철수 대표는 5.8%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27%, 홍준표 후보가 25.3%로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또 정당 지지도도 나왔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잘하고 있다가 72%, 잘 못하고 있다가 23.4%로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함께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61.9%로 큰 격차를 보이며 1위였고요. 국민의힘이 8.6%,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4.6% 순이었습니다. 또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7.8%로 정권 교체 여론 18.1%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에 대한 이 시정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차기 광주시장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나왔죠. 네, 이번 조사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5.2%, 잘하는 편이다는 52.1%로 응답자의 57.3%가 이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보인 인물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달랐는데요. 이용섭 시장이 23.2%의 선호도를 얻어서 18%를 기록한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범위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선호도 차이는 3%에 불과했습니다. 모름이나 무응답 비율도 46.8%에 달했습니다. 장휘국 현 광주시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시 교육감 선거는 현재 무주공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인물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응답자의 71.4%가 모름과 무응답으로 답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이 정책과 얼굴을 알리느냐가 내년 시 교육감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일부 병원 노조들이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병원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 등 4곳입니다. 네, 전대병원은 300여 명 정도, 조대병원 200여 명.
꽤 많은 숫자인데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해당 병원들 노조는 정부와 이 전국 보건의료노조의 합의안에 대해서 큰 틀에 있어서 찬성을 하지만 병원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파업 강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전남대병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기존의 결원도 충원하지 않고 있다며 인력 충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연차 외 휴가, 추가 지급, 공휴일 및 주말 임금 5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간호 인력을 60여 명 충원해 줄 것과 병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원, 업무 보조원, 조리원, 세탁 운반원 등을 1년 10개월만 고용하고 새로 뽑는 행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행히도 응급실, 수술실, 그리고 중환자실, 코로나19 관련 필수 인력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업무에 잘 복귀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문화가 소식이죠. 네, 문화가 소식입니다.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61일간의 대장정을 펼치는데요. 올해 주제는 디레볼루션, 디자인과 혁명을 뜻하는 레볼루션의 합성으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 개 나라 420여 명의 작가가 총 1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를 진행합니다. 2020 판소리 예능 보유자로 선정된 4명의 명창을 초청하는데요. 김일구 명창, 이난초 명창, 김영자 명창, 윤진철 명창의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곡 해설과 명창들의 인생사까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5.18 민주광장에서 동구 달빛걸음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먼저 한국사 길잡이로 알려진 최태성 역사 강사와 함께 광주 읍성 흔적을 중심으로 광주 동구를 랜선으로 돌아보고요. 이후 광주 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토크 콘서트는 선착순 50명에 한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요. 광주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미리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